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의 김보람입니다. 정말 봄이 왔나 봐요. 하늘도 아주 밝은 가운데 기온도 쑥쑥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코스피도 쑥쑥 올라와서요. 장 초반에는 2040선도 돌파하기도 했었죠. 이제 여러분의 기분도 쑥쑥 업시켜드릴 멘토를 소개해야겠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호프기법의 창시자이자 시스템을 통한 편안한 매매를 추구하는 손대상 멘토입니다. 네, 손만 대면 상한가 손대상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간밤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그리고 국내 증시도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네, 코스피는 2040선도 돌파해주는 모습을 장중에 보여줬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의 눈길은 외국인의 수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매수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것이냐인데요.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일 이슈가 나왔던 게 오늘의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게 네.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종합주가 지수의 경우는 외국인의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상승했다 조정받았던 부분은 큰 악재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투신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투신권에서 1,800억 원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보험이나 은행, 연기금에서는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차이점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투신권에서의 수익을 내는 방법과 연기금 쪽에서 수익 내는 방법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신권은 소수 집중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한다라고 한다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안정주 위주로 매수가 이어지는 그런 종목 선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보실 때 투신권에서 이제 소수 집중 매수를 하다 보니까 매도할 때도 역시 소수 집중으로 매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결과에 의해서 오늘 음봉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 그다음에 외국인의 매수세의 유입이 유지가 되고 있는 한 단기적인 조정으로서만 지금은 이어진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의 큰 폭 상승이 조금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안에서 살펴본다면 투신권의 투자 성격상 소수 집중 매도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한 조정은 잠시 해볼까 할 것이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의 종목 받아보기 전에 지난주에 관심 종목, 지금의 모습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손대상 멘토의 지난주 12일 담았던 종목입니다. 롯데케미칼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AS 받아보죠. 네, 지난주에 이슈가 네, AS 바로 받아보려고 네. 하는데요. 네. 저 좀 말할 기회 좀 주시지. 롯데케미칼 첫 종목이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롯데케미칼 일단은 어제 손절가를 터치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AS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그 종목을 이탈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살짝 무리수는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항도 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다만 저항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 지지도 역시 지지선보다는 지지 구간으로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지지선을 드렸는데 이제 어제 살짝 이탈을 했다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트로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유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롯데케미칼의 주가 역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제였죠. 어제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구간이 받는 구간이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선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제 유가가 또 어떤 식으로 변할 거냐에 따라서 롯데케미칼의 흐름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뭐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관점으로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제 손절가였지만 버텨보신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 그냥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롯데케미칼의 경우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국제 유가에 의해서 호재와 악재를 반복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은 있는데, 올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실적은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간다라는 점을 참조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걱정 없이 홀딩하셔도 무난하지 않은 종목인가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탈은 했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인 홀딩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이 24만 원이었죠.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가에 따른 등락은 반복을 될 수 있지만 상승세는 여전하다라는 말씀이셨죠. 보유하신 분들 그대로 24만 원까지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종목의 AS 먼저 받아봤고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죠.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네, 손대상 멘토의 오늘 종목입니다. 바로 웅진 싱크빅이네요. 자, 새학기입니다. 1년 중에 가장 학구열이 뜨거워진다는 새학기인데요. 때마침 웅진 싱크빅을 들고 오셨습니다. 웅진 싱크빅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학습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웅진 싱크빅은 사실 웅진 그룹 안에서 교육 사업을 하던 그런 네. 회사였는데 2007년에 인적 분할로 인해서 이제 네. 상장이 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이 되는 사업이요. 학습지, 그다음에 전집, 홈스쿨, 단행본, 그다음에 영어 교육, 기타 이런 순으로 나와 있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그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은 59.9, 정확하게 한 60% 정도가 학습지에서 네. 매출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집에서는 25%,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대부분의 그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웅진 홀딩스 쪽으로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상건설로 인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기업인데, 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웅진 식품이라든가 뭐 웅진 케미칼, 그다음에 웅진 코웨이, 사실은 돈 되는 회사들을 좀 다 팔면서 네. 지금 살아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2014년에 다시 한번 이제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는 개선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돈 되는 사업을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벌 수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 유일하게 웅진 싱크빅만 캐시카우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이쪽 사업을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학습지, 전집 등 주력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올해부터 만들어졌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업 분야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학습지 부문부터 살펴보고 싶은데요. 워낙 경쟁사들의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령 인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실적이 앞으로 개선세가 꾸준하게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대교를 포함해서 이 모든 종목들이 악재가 되고 네. 있는 게 출산율 감소가 악재가 좀 될 수 있었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더 이상 줄진 않고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학습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쪽으로 좀 많이 되는 그런 구성이 있는데, 일단은 뭐 웅진 싱크빅이나 뭐 학습지 쪽이 2세에서 12세 이 사이에서 유지가 평균 학력 인구가 유지가 된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네. 한다면 뭐 이제 더 이상 악재는 시장에 다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네. 뭐 줄여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학습 인구가 지금은 이제 뭐 그전에는
책을 받아봤죠. 책을 네. 받아봤는데 이 부분이 이제 태블릿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실질적으로 종이를 받는 학생들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이 태블릿 PC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종이 학습지 세대였거든요. 이제는 태블릿으로 이 학습지를 받아보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인강이라든가 동강이라든가 예. 뭐 이런 그 강의를 직접적으로 좀 보고 있기 네.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넘어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학습지 쪽에 문제가 좀 있었죠. 어떻게 됐든 그룹 차원의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뭐 매출 구성을 하는데 학습지라든가 전집 대부분의 매출을 하는 부분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태블릿 쪽으로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첨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뭐 웅진 싱크빅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습지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보게 되면 3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네.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보시게 되면은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뭐 대교라든가 뭐 구몬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1, 2위를 유지를 했었고 웅진의 경우도 뭐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세 번째가 웅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 꾸준히 유지는 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실적이 나왔던 부분만큼은 사실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겠죠. 그런데 네. 그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을 확인해 보게 되면 태블릿 PC에 대한 맞아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뭐 그 그림을 통해서 표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블릿 회원은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색 부분으로 보여지는 증가폭이 태블릿 회원 증가폭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4월부터는 다시 한번 웅진 싱크빅의 회원들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태블릿 쪽으로 보게 되면은 향후 성장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네.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됐든 학원이나 뭐 동영상을 확인을 했을 때 학원을 가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잠깐 네. 안 가고 딴 길로 공부가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딴 길로 좀 새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일단은 집에서 네. 부모님 앞에서 동영상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맞아요. 태블릿 인구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딱 떠오르는 게 엄마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재미있게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좀 재미있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고민인데 요즘 그 웅진 북클럽 김희선 씨가 광고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맞습니다. 공부를 재미있게 하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수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슈가 나오는 게 뭐냐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기를 써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네. 나올 정도로 흥미를 좀 붙여주고 원리를 좀 이해시켜주자라는 그런 관점으로서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 영유아 쪽으로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없으면 교육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학습지 선생님들을 계속적으로 좀 늘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효과를 좀 발휘할 가능성이 있냐면 결국은 홍보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 학습지 교사들이 좀 줄어드는 모습인데 5월부터는 다시 한번 새로운 학습지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애들 쪽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도 한결 좀 편안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블릿 이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전집 사업 부분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책 Y 시리즈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림당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비교해보면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사실은 구성 자체는 좀 다를 수는 있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림당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출판 사업이 주 목적으로 좀 이어졌던 그런 네. 곳이고요.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교육 사업이 주 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작년 8월부터 이제 네. 이슈가 되었고요. Y 시리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나왔었던 그런 그 책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스테디셀러로
그렇죠.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중요한 부분은 그거였어요. Y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는 있었는데 시장이 그거를 알아차렸을 때는 굉장히 좀 늦었을 때, 네. 오래되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작년 1월부터 예림당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림당이 잘 팔린다라는 이슈가 나온 후부터 주가는 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그게 이전부터 알아채였다라고 한다면 해외 진출까지 추가적인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근데 웅진 싱크빅은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되게 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그 마켓시어를 확장을 하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웅진 홀딩스에서 사실은 웅진 싱크빅을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많이 해줬는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지원하던 부분이 축소가 되었고 네, 그룹 내부적으로 문제가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캐파를 늘리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됐든 기업 회생 절차를 끝냈고 네. 지금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은 웅진 싱크빅밖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자금이 계속적으로 몰려간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슈가 더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켓슈어 역시 뭐 39에서 22%까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는 모습을 네. 보여주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좀 그림으로서 좀 더 자세하게 네.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웅진 같은 경우 2007년 39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27까지 22%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단지 이제 악재가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마켓슈어가 떨어지다 보니까 역시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북클럽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마켓슈어를 늘려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이것도 이제 태블릿 PC로 좀 이어지는 그렇죠. 그런 네. 그 상품으로 전집으로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예전에 세트당 20만 원, 네. 140만 원 이렇게 네. 한 번에 샀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나이에 맞게끔 월 회비로서 받거든요. 태블릿 PC에 담겨서 보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죠. 다운을 받아서 네. 본다라든가 그런 구조가 되는 네. 건데 그럼 그전에는 20만 원 딱 팔고 끝났어요. 그렇죠. 더 이상 들어오는 매출이 없는데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그 나이대에 계속 맞게끔 그 전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단기적인 고객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고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꾸준하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경쟁사는 이런 전집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태블릿 PC 쪽의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정도인가요? 비교를 해본다면. 비교를 궁금해지네요, 해본다라고 갑자기. 한다면 지금 뭐 표에 나오는 것처럼 네. 마켓슈어가 늘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다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네. 돼요. 다 한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좋은데 그 안에서 전집에 대하면 딱 이거다라고 생각나는 게 없죠. 그렇죠. 네. 뭐 기존의 Y 시리즈. 근데 이제 마케팅 쪽으로 계속 그 웅진 싱크빅이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전집이라고 하면 웅진 싱크빅의 북클럽이라는 내용이 점차 좀 네. 퍼져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성적은 어떤지 전집 사업부 매출과 영업이익률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월 7,000명의 신규 회원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도 역시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 회생 절차가 네. 웅진 홀딩스가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2014년 8월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보게 되면은 그때를 최저점으로 보고는 있지만 매출은 줄어드는 모습이었지만요. 정확하게는 네.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럼 매출 자체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잘 나오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2017년까지 지금 7%의 영업이익, 그 다음에 매출도 역시 계속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 한 7% 정도겠지만 뭐 큰 폭으로 한 12%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예상이 계속적으로 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 단기 순이익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네.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성장성은 무궁무진한 웅진싱크빅 이 전집 부문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PER은 업종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인지 고평가된 수준인지 저평가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개인 네. 투자자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쵸. 항상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예, 기업은 법인이에요. 네.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사람은 비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런데 전체가 누가 이걸 하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없어요. 네. 그냥 이 친구가 잘 지내왔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비교가 가능한데요. 네. 사실 종목마다의 그 업종 비교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대박 플러스에서도 교육을 좀 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곳은 두 곳이 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네. 삼성전자의 실적이 130만 원, 140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다. 150만 원은 또 최근에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150만 원까지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LG와 전자와 삼성전자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네. 사실은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의 기업의 흐름에 대해서 네. 역사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라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실적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서 말씀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프로 준비를 좀 해와봤거든요. 2010년부터의 실적이 꾸준하게 나와 있습니다. 2010년부터 나와 있는데요. 2012년은 적자를 좀 기록을 했죠. 네. 그리고 2013년부터 주당 순이익은 서서히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5년의 경우도 역시 654원에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수익이 654원입니다. 네. 내년 같은 경우 874원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2017년에 3분의 2 수준까지는 주가가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PER로 보게 되면 최고 평균 PER이 58.92배고요. 최저가 17.67배고요. 네. 그다음에 PBR 적자가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PER로 구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14.16, 그다음에 현재 PER은 0.85배 수준이라는 거. 네,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저점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빨리 가격 전략을 알아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차트 통해서 그냥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한 8,500원 수준에서 매수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8,800원 수준까지 조정을 네. 받으면 매수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요? 지지는 8,500원으로 확실히 좀 정해져 있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고 목표가는 먼저 짧게 1,5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단기적인 흐름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죠. 화면 보세요. 웅진싱크빅이었죠. 오늘 매수 가격은 8,800원, 목표가 1,500원, 손절 가격 8,500원 말씀하셨습니다. 네, 강연에 있다고 하시는데요. 아주 짧게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네. 교대 삼풍지점 신한금융투자에서 2시부터 강연에 있으니까요. 네, 많이 커피 한잔 하러 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한 종목에 대해서 푹 빠져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손대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